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어떻게 좋은 꿈 꿨어요? 예. 자, 오늘은 거기 20페이지 한번 펼쳐봅시다. 요번 주 안 든 과목이 있죠. 지난주에는 다 개강을 했죠. 뭐하고 안 들었어요? 오늘 공시법이 1월달 처음이고 또 뭐 있죠? 학개론이죠. 나머지는 뭐 다 들어봤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 한번 보시죠. 자, 지난달에 이맘때 무슨 이야기를 했어요? 자, 지난달 이맘때 첫 시간에 요 이야기를 했죠. 요거 봐봐요. 요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쉬운 거부터 먼저 잡아라. 이걸 우리 전달에 우리 첫 시간에 이야기했던 겁니다. 뭐부터 잡아야 돼요? 쉬운 거부터 먼저 잡아라. 어려운 거 잡지 말고요. 쉬운 거부터 먼저 잡아요. 그러면 잡아봅시다. 1차 이제 들어봤으니까 학교는 안 들어봤죠. 그럼 민법 학교는 어디가 어려워요? 민법이요? 학교론? 다 어렵습니다. 아직 3개월이 안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이번 달 한번 지나보고 1차 과목에서는 전략 과목, 민법 학교론 둘 중에 꼭 하나 정해놔야 돼요. 그리고 대충 언제 전화해야 되느냐? 3월 말에 모의고사를 한번 봐봐요. 그러면 이제 민법하고 학교론, 여기 이제 점수 분포가 자, 3월 달에 이제 쇼크가 한번 와요. 쇼크. 왜 쇼크가 와요? 점수가 이렇게 나와요. 몇 점이에요? 모의고사 7.5가 나와요. 기가 막히죠. 한번 멘붕이 한번 옵니다. 멘붕이. 자, 진짜 와요. 그럼 자기 딴에는 뭐 1월달, 11월달, 12월달, 1월달, 2월달, 3월달 이렇게 해서 5개월 들었으면 적어도 몇 점 나온다고 생각해요? 50점 나온다고 생각하거든. 아유, 안 그래요. 요거 5개월에서 요 정도 점수 나와도 뭐예요? 아주 잘한 점수라는 겁니다. 처음 하신 분을 기준으로 한다면. 그러니까 작년에 좀 해봤던 사람들은 뭐예요? 한 요 정도 점수는 나오죠. 47.5에서 한 52.5 사이는. 요거는 뭐예요? 작년에 했던 사람, 아니면 특별히 열심히 했던 사람이에요. 그럼 처음 하신 분들은 어때요? 요거예요. 면봉이 옵니다. 그 쇼크를 받아요. 야, 이게 진짜 장난이 아니구나. 그럼 만약에 민법이 이제 3월 말에 이제 모의고사 봤다. 이렇게 나오고, 여기 3.75, 7.5가 나왔다. 그러면 어느 걸 해야 돼요? 요걸 해야 돼요, 요거. 그러니까 학교로는 백날 해봐야 점수 안 올라갑니다. 아마 민법은 37.5가 나왔다라는 것은 민법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잡아야 돼요? 민법, 요거. 만약에 이렇게 나왔어요. 7.5부터 37.5가 나왔다. 어디를 잡아야 돼? 학개론. 근데 학개론은 뭡니까? 개론이에요, 개론. 개론이니까 시험 범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학개론에 공법도 나올 수 있고 공시법령도 나올 수 있고,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어렵지만은 요 민법 쪽에다 좀 약간 치중하는 게 낫지 않을까. 왜? 2차 과목이 이제 민법은 연결되는 부분이 많아요. 특히 공시법령과 관련돼서 연결되고, 또 하나 2차 과목에서 뭐예요? 중개사법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어렵더라도 민법 쪽에다 약간 치중을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럼 1차에 대해서 이제 자기가 정해놨어요. 자, 1차는 그러면 어디에다 이제 자기가 정해요. 정해라고 그랬죠. 이제 민법이냐 학개론이냐 이거는 본인이 결정하셔야 되고. 자, 2차 과목에서는 뭐예요? 2차 과목, 요거는 이제 1차 과목이죠. 2차 과목에서는 그러면 뭐예요? 요거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뭘까요? 이게 중개사법이에요. 그러니까 중개사법 뭐에 초장에 그냥 작사를 내버려요. 그러면 지금부터 1월부터 시작해도 한 5월달까지 하면 중개사법은 누구나 요거 80점 이상은 나올 수 있어요. 아니면 100점까지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일산에서 뭐예요? 모수강생이 뭐예요? 2차 과목에서 5개 틀렸죠. 3개인가 5개인가 틀렸어요. 전범에. 그러니까 그렇게 맞을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건 미쳤어요, 그거. 아, 왜 그렇게 맞아요? 그러니까 뭐 60점 이상만 맞으면 되잖아요. 무슨 평가기 때문에 절대 평가죠. 그러면 1차 3개 틀리고 2차 5개 틀렸다고 해봐요. 이번에 일산에서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만약에 수석 제도가 있었으면 아마 그분이 뭐 했을 거예요? 수석을 했을 거예요. 자, 수석 제도가 왜 그러면 발표를 안 할까요? 이게
광고를 활용해 먹어요. 평생 광고를 활용해 먹어요. 그래서 1년만 활용해 먹으면 되는데 뭐예요? 이 학원에서 수석제도가 수석이 나왔다 그래서 뭐예요? 한 어떤 학원은 20년을 우려 먹어요. 20년을. 그러니까 이게 가대 광고상 그래서 수석제도를 발표하지 않는 이유가 그랬습니다. 근데 요거는 좀 발표할 만해요. 어떤 거예요? 뭐라고 써놨죠? 최고령 수석은 요거는 발표할 만하는데 이것까지 뭐 발표를 안 하면 좀 문제가 있어요. 자, 우리가 봐봐요. 우리 지난주에 중개사법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죠? 그러면 여기 봐봐요. 소공이 뭐예요? 소속공인중개사. 소공보다 무서운 게 뭐예요? 개공이죠. 개업공인중개사. 얘보다 무서운 게 뭐예요? 지공이야. 지공. 지공이 뭐예요? 지하철 공짜 이 소리예요. 지하철 공짜. 자, 지하철 공짜는 몇 세예요? 65세 이상이 봐도 지하철 공짜죠. 간혹가다 지공도 아닌 것이 까불어. 이 말은 뭐예요? 65세도 안 된 놈인 까불어.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게 이제 지공이 이제 뭐예요? 그러면 최고령 그거는 발표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나름대로. 그러니까 얼마나 이 공인중개사가 어렵다라는 게 뭐예요? 그럼 65세, 60 넘어서 합격했다라는 것은 진짜 대단하다는 겁니다. 자, 올해 작년 수능이 어려웠어요? 안 어려웠어요? 어려웠죠. 한번 국어 문제 한번 뽑아봐요. 우리가 시험지가 B4예요, A4예요? B4죠, 컨거. 그러면 국어 수능 문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문제야. 그러니까 얼마나 시간이 부족했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놀라세요. 제가 다음 주에 한번 봐요. 국어 문제 한 문제를 뽑아올게요. 이야, 이제 제가 왜 관심을 갖냐면 애가 이제 올해 고1 올라가거든. 고1 올라가니까 뭐예요? 좀 관심을 좀 수능 쪽에다 관심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뽑아보니까 와, 한 문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이러니 뭐가 부족해요? 시간이 부족하죠. 그러면 우리 형님들은 결론적으로 뭐예요? 실력이 없어 떨어진 게 아니라 뭐예요? 시간이 없어서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1차에서 학교론 뭐예요? 40문제 풀고 나면 민법 뭐예요? 많이 풀어야 한 20문제 풀면 뭐예요? 땡땡땡 그래요. 몇 문제 못 풀었죠? 20문제. 그러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력이 없어 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시간을 빨리 확보를 해야 돼. 그럼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이 순발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순발력. 빨리빨리 읽어낼 수 있는 거. 자, 그러면 3월에 기점으로 해서 3월 말에 한번 모의고사를 한번 봐요. 그러면 자기가 스스로 요 순발력이 있는지 없는지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만약에 1차 과목이 100분이잖아요. 100분에 뭐 80문제를 못 풀었다. 그러면 이거는 순발력이 떨어진 사람이에요. 근데 100분 중에 80문제를 풀었는데 점수가 안 나와요. 그 사람은 뭐예요? 정확도가 떨어진 거예요. 뭐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응용력이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공인중개사에 합격하려면 뭐예요? 스스로 순발력도 높이고 응용력도 높여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형님들은 결론적으로 응용력보다는 뭐가 없어요? 순발력, 즉 시간이 부족해서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순발력이 없다. 그럼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순발력이 없으면 뭐라고 써놨죠? 기출을 읽어봐요.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기출문제에서 뭐예요? 약 몇 프로에서 출제되느냐? 50%에서 60%가 출제돼요. 지문들이. 나왔던 지문이 계속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기출문제 중에 익숙해지면 어때요? 익숙해지면 빨리빨리 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아, 저번에 봤던 지문이다. 자, 지금 정도는 약 293일 정도가 남았어요. 그럼 몇 개월 정도가 남았죠? 한 10개월도 못 남았죠. 그러니까 마음이 급해. 그러니까 뭐예요? 나름대로 전 시간에 이야기했던, 첫 시간에 이야기했던 쉬운 거부터 먼저 잡아달라는 거.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 1차 과목에서는 뭐예요? 1차 과목에서는 민법 합격은 요건 스스로 결정을 해주셔야 되고, 1차 과목에서는 뭐예요? 중개사법 선택의 여지가 없다라는 거. 자, 중개사법. 그러니까 중개사법 100점만 나오면 뭐예요? 남 탓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공법은 몇 점 넘기면 돼요? 40점. 공시세법도 40점. 뭐하러 딴 선생을 탓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중개사만 100점 맞으면 뭐 2차 과목은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앉아있는 사람은 적어도 공법은 까락은 넘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시세법은 뭐 40점 이상은 넘길 수 있어요. 그러면 공시하고 세법은 밥벌이 정도만 해놓으면 돼요. 밥벌이가 몇 점이냐? 60점. 그렇죠. 60점. 그러면 나머지는 거면 중개사법은 적어도 몇 점?
80점 이상은 나와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합격자들의 점수 분포도라는 거예요. 2차. 그러니까 공시하고 세법은 뭐예요? 나름대로 수업 들어가서 그날 배운 거 그날 복습 이렇게만 해두면 돼요. 그러면 그날 배운 거 그날 복습이 가장 좋아요. 그럼 오늘 뭐 했죠? 오늘 공시했죠. 공법이 아닙니다. 오늘 공시 복습. 그 다음에 뭐 2차 과목에서 중개사법 하나. 그 다음에 1차 과목에서 민법 학개론 전략 과목 하나. 그래서 주간반은 뭐 적어도 하루에 몇 과목이? 두 과목, 세 과목이 들어가야 돼. 세 과목. 그렇죠. 세 과목.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럼 오전에 이제 수업 들었으니까 1시간 정도 복습 좀 해놓고, 그 다음에 저희가 오후에 중개사법 조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배울 민법 학교는 미리 예습을 미리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안 되니까, 그러면 안 되면 적어도 몇 과목이 돌아가야 돼. 두 과목이 돌아가야 돼. 오늘 배운 거. 복습. 그 다음에 1차 과목에서 민법 학개론 둘 중에 하나 이렇게 돌아가야 돼요. 그러면 선생님 정 안 되면 또 이거예요. 그날 배운 거 그날 복습. 이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형님들은 뭐예요? 자, 그날 배운 거 그날 복습하면 다 까먹지 않느냐?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 달 코스에 다시 들으면 뭐예요? 또 우리 알게 돼요. 자, 봐봐요. 자, 12월 달에 야간 수강생이 한 분 계셔요. 특히 남자분이 있었는데, 남자분이 12월 달 강의에서 맨날 수업 시간에 졸아요. 그래서 와서 졸으라고 그랬거든. 와서 자꾸 졸아요. 졸다 보면 수업 시간에 묵시적으로 들어야 안 들어요? 듣죠?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듣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1월달 딱 체감반 딱 들어가니까 졸아요, 안 졸아요? 안 졸죠. 이유는 이제 들리니까 그죠? 그러니까 사실 11월달 아무 시간만 허송세월 보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11월달에 뭐가 열렸다라는 거예요. 바로 기가 열렸다라는 거예요. 기가 안 열리면 당연히 재미가 없죠. 근데 여기 이제 봐봐요. 똑같은 정상이 벌어질 겁니다. 12월달 강의 들었던 사람, 여기 몇 사람, 좋은 사람 제가 다 체크해놨어요. 여기 떠든 사람 다 체크해놨고 머릿속에 다 체크해놨다고. 그러면 갑자기 눈이 번쩍 떠요. 이게 세월이 지나면 자연히 알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자, 시간이 해결해줘요. 시간이. 근데 시간이 가만히 수업 들어서 시간이 해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시간이 해결하되 또 나름대로 뭐가 필요하죠?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마에서 뭐가 나와요? 이마에서 뭐가 나오기는요? 땀이 나오죠. 자, 눈에는 뭐가 나와요? 눈물이 나오죠. 그러면 뭐예요? 허벅지 찔러면 뭐가 나와요? 피가 나오죠. 그러니까 땀과 눈물, 피가 이게 뒤범벅이 돼야 돼. 그러면 작년에 합격한 사람은 그냥 공짜로 합격한 게 아니에요. 지하철 공짜가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요 세 개가 피범벅이 돼서 피범벅이 돼서 뭐예요? 합격을 했다라는 거예요. 합격은 그냥 수업 듣는다고 당연히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 저희가 어느 정도 약간의 노력이 필요하다. 적어도 오늘 전 과목이 들어갈 수 없다면 뭐예요? 그날 배운 거, 그날 복습. 이거는 꼭 해주셔야 돼. 그러니까 그날 복습해 놓으면 뭐예요? 다음 달 3월 달에 또 들으면 자연스럽게 알게 돼요. 그러니까 그날 배운 거 그날 복습은 최소한은 해놔야 된다는 거. 그러면 시간이 좀 남았다. 그러면 뭐예요? 2차에서 무슨 사법? 중개사법. 근데 중개사법은 맨날 요것만 해서 백날 점수 안 올라가요. 뭐라고 써놨죠? 이론만 한다고 점수가 안 올라가요. 이론을 할 게 아니라 뭐예요? 이론을 한번 읽고 문제를 이렇게 역으로 한번 풀어보라는 거야. 이론 갖다가 이렇게 갖다가. 왜? 중개사법은 주로 말장난을 많이 치거든. 그럼 뒤에 다른 별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최소한 그거는 뭐예요? 풀어보라는 거야. 풀어봐. 근데 선생님들은 문제를 풀지 말라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뭐라고 써놨어요? 기가 중요해. 자신감이 떨어지니까 자꾸. 당연히 처음 풀면 틀릴 수밖에 없죠. 근데 사람들이 자꾸 문제를 지금 미리 풀어보는 것도 좋아요. 그러면 오늘 배운 거 뒤에 단원별 문제 한번 점검 좀 한번 해보라는 거야. 그럼 문제를 한번 점검해 놓고 다시 틀렸으면 어디로 가서? 앞으로 가서 찾아보라는 거예요. 찾아봐. 그러면 그게 실력이 가장 빨리 늘어요. 기억도 오래 남고. 자, 문제가 틀렸어요. 그러면 앞에 가서 찾아보려면 뭐예요? 찾으려고 자기가 애를 쓰잖아. 애를 써야 뭐가 만들어져요? 애가 만들어져.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애를 쓰면 자기가 뭐 찾다 보면 애를 쓰면 뭐예요? 어디에 있지? 그러면 저절로 자기가 실력이 업그레이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개사법은 자기가 뭐예요? 문제. 그 단원별 뒤에 문제. 우리 3월 전에 한
자, 5번 정도 한번 풀어보세요. 그러면 점수가 저절로 올라가요. 그래서 3개월 정도만 바짝 하면 마음먹게 발려 있어요. 전개사법 적어도 80점 이상은 맞출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 2차 과목. 그러면 선생님 공법은 7.5 나와도 개의할 바 아니야. 무조건 여기에다 올려놓으라고. 그러면 여기에 7.5가 나왔다는 것은 천천히 수업 들어가면서 점수를 올려놓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전개사법이야. 그래서 지난주 첫 시간에 뭐예요? 첫 시간에 쉬운 거부터 먼저 잡아라 이야기를 했어요. 두 번째 봐봐요. 자, 두 번째는 뭘 했죠? 요걸 이야기했죠. 욕심을 버려라.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1차 3개, 2차 5개 그럴 필요는 없어요. 우리 절대평가의 상대평가예요. 절대평가. 그래서 자기가 점수 따놓을 법만 따놓으면 돼요. 그러면 만약에 자기가 뭐예요? 민법 속에 쏙 들어가더라도 뭐예요? 잘한 파트가 있고 못한 파트가 있다라는 거야. 근데 민법은 적어도 요거는 딱 정해져 놨어요. 33문제는 딱 나오는 문제 계속 나와. 문제 패턴만 다를 뿐이지. 그러니까 33문제에서 35문제는 민법 교수들이 다 찍을 수 있어. 나오는 문제들만 나오거든. 그러니까 물권적 총권 나오죠. 점유 취득시효 나오죠. 어사표시 대리. 대리에서 특히 무권 대리와 관련돼서 나올 거. 그거는 딱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문만 변형될 뿐이야. 지문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저희가 두 번째 요거 욕심을 버려라. 그래서 지난주 11월 달 첫 시간에 이야기했던 게 바로 요 두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그럼 선생님 지난달에 이야기했던 걸 왜 이야기합니까? 또 가서 여기 본 수업 들은 사람들은 또 집에 가서 뭘 들어요? 미쳐버려요. 뭐라고 써놨어요? 동영상 또 들어요. 그러면 또 동영상 듣고 나서 또 시간이 부족해. 시간은 자기가 만들어 놓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은 뭐 동영상 따로 들을 필요가 없어요. 또 뭐 수업을 안 듣는 사람은 그 파트를 찾아서 동영상을 찾아서 들어보면 되겠지만 수업 듣고 동영상 듣고 그러면 뭐 수업 4시간이죠 오늘. 그러니까 4시간 또 동영상 들으면 몇 시간이? 8시간. 이게 8시간이 적은 시간입니까? 그러니까 집에 가셔서 수업만 듣지 말고 뭐요? 많이 생각하라고. 이번 달에는 이제 기본서 1회독 하는 게 정점을 줘야 돼. 봐봐요. 자, 정독이 좋아요? 다독이 좋아요? 다상량이 좋아요? 다상량이 좋아요. 어느 게 가장 좋을까요? 자, 정독, 다독. 그러면 책을 읽을 때 정독, 다독, 다상량. 어딘 게 제일 좋을까요? 다독은 이건 별로 안 좋아요. 왜? 많이 그냥 글씨만 읽는 사람이 다독이야. 많이 읽는다고 좋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뭐가 좋을까요? 정독, 다상량 둘 중에. 다상량이 뭔데? 많이 생각하라는 거야. 많이 생각하라는 거. 그러니까 생각은 자기가 좀 더듬어 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뭐 선인의 말씀에 우리 독서의 방법은 정독과 다독과 다상량이 있는데 그 1순위는 뭐냐? 다상량이다. 많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책을 읽을 때. 그러니까 책을 읽어서 자기가 끌려가지 말라고요. 수강생들은 여기 봐봐요. 수동적으로 끌려간다고. 그러면 수동적으로 끌려가지 말고 자기가 저처럼 선생이라고 생각하고 책을 읽어봐요. 그러면 한 단계 이렇게 올라와서 눈으로 보기 때문에 실력이 업그레이드 된단 말이야. 근데 사람들은 그냥 뭐 자기가 끌려다니기 때문에 실력이 업그레이드가 될 수 없다는 거야. 만약에 자기가 초등학교 선생님이라고 한번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자기가 만약에 사회를 강의한다고 생각해봐. 읽을 때 요 포인트는 어떻게 출제할 건가 생각을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본서는 적어도 요 정도만 하면 돼요. 최소한 코스에 따라서 3회독 이상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은 정독 중에 그 중에 생각을 하면서 읽으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다상량이라는 거. 그러면 다상량을 하게 하면서 그러면 자 기본서를 읽을 때 흰 거는 뭐예요? 종이에요? 글씨예요? 종이. 검은 거는 글씨. 그러니까 지난달에 뭐 기본서를 읽지 말라는 것은 글씨만 읽게 되는 거라고. 우리가 글씨를 읽는 게 아니라 뭘 읽어야 돼? 글을 읽어야 돼. 이 글을 읽기 위해서는 무슨 용이에요? 다상량을 하라는 거예요. 많이 생각해 두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이야기했던 게 바로 첫 시간에 쉬운 것부터 먼저 잡아라. 지난달 강의 듣지 말라고 일부러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난달 들어보면 딱 첫 시간 요 두 개 테마로 해서 첫 시간을 마무리 졌다고. 그러니까 저희가 1차 과목, 2차 과목에서 먼저 쉬운 것부터 먼저 잡아요. 잡아놓고 우리 절대평가는 항상 쉬운 것부터 먼저 잡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버려요? 욕심을 버리라는 거 기억해 두시라는 거. 자, 이게 이제 지난달 첫 시간에 이야기했던 거고요. 자, 둘째 시간에 이야기했던 게 뭐예요? 자, 봐봐요. 자, 지금 한번 봅시다.
민법. 이제 법도 모르네요. 자, 중개사법, 그 다음에 공시법, 세법,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공법, 중개, 그러면 논이 아니라 개법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개 같은 법이에요. 그러니까 공통점은 뭐예요? 법이야, 법. 법. 그래서 법이라는 것은 뭐냐? 항상 이야기하는 게 법을 한자로 쓰니까 이거죠. 여기 이제 법이에요. 법. 여기 삼수변이에요. 삼수변. 그러면 물이 흐르는 게 그 법이라는 거야. 물이 흐르는 게. 자, 그러면 법을 하는 게 위해서는 그러면 뭘 우리가 해야 돼요? 첫 번째. 자, 법은 물이 흐르죠. 그러면 물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요? 아래에서 위로 흘러요? 그래서 아래. 그럼 뭐가요? 읽어봐요. 뭐라죠? 흐름을 잡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은 뭐예요? 그렇죠. 그래서 11월 달, 12월 달에 목차를 그러면 이번 달 강의 들은 사람들은 뭐예요? 11월 달, 12월 달 수강생보다 앞서가기 위해서는 빨리 기본서 앞에 목차를 암기하는 게 가장 좋다는 거. 목차를 외우면 뭐가 잡혀요? 바로 체계가 잡혀. 그래서 체계가 잡힌다. 그래서 체계법학이라고 그랬죠. 자,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뭐예요? 법에도 공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거기에 바로 뭐예요? 영어죠, 영어. 그래서 우리가 바로 영어를 자꾸 익혀야 돼. 영어라는 것은 뭐예요? 읽어봐요. 개념이죠. 그래서 법학은 뭐예요? 개념 법학이야. 그래서 요즘 수능에서 뭐가 나와요? 개념의 나비 효과라고 나와. 개념을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는 효과가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개념 체계하고 개념을 잡아나가야 돼. 그러면 11월달, 12월달 수강생들은 약간의 목차와 개념은 숙지하고 있다고. 그러면 처음에 1월달 첫 강의 듣는 사람은 뭐예요? 빨리 집에 가셔서 목차하고 개념을 빨리빨리 우리가 서둘러줘야 된다라는 거. 그러면 이걸 배우고 나서 그러면 법을 배우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뭐부터라고 했어요? 첫 번째 이거부터 우리가 잡아줘. 자, 두 번째 시간에 권리를 잡아서. 자, 보통 이제 우리가 실력이 합격하고 불합격은 백지 한 장 차이예요. 권리가 뭐예요? 이거요. 그래서 좋죠. 지난달 수강생들은 다 잡죠. 법이 주는 힘 또는 이익 요거죠. 그럼 여기에서 법이 주는 거예요. 법이 주는 힘 또는 이익이 이게 뭐냐? 권리다. 요 힘 주면 뭐가 튀어나와요? 그렇죠. 이제 물건이 튀어나오죠. 요거 이익이 뭐가 나와요? 채권이 튀어나온다고. 그러면 권리의 종류에는 뭐가 있다? 물건과 채권이 있다. 자, 두 번째는 뭘 잡았어요? 권능을 잡았죠. 권능이란 읽어봐요. 권리를 이루는 개개의 사실 이걸 잡았고요. 자, 세 번째는 뭘 잡았죠? 권한을 잡았죠. 권한이란 법이죠. 법이 주는 지위 또는 자격 이걸 바로 뭐예요? 바로 권한이라고 그러죠. 자, 여기 네 번째 뭘 잡았었죠? 권한을 잡았어요. 권한이란 어떠한 행위를 정당하게 하는 언천 이게 바로 뭐예요? 권한이 됐었죠. 그러면 자기가 이제 법을 배우기 위해서는 요 네 가지 전제 요건이 돼야 돼. 요 네 가지 개념이 안 돼 있으면 법을 배우지 말라고 그래서 바로 법학개론 시간에 우리 학교 부동산에는 학개론이 있듯이 우리 법을 배울 때 교양 필수로서 법학개론이라고 배워요. 법학개론 첫 시간에 뭘 배우느냐? 권리, 권한을 배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법을 배울 때 전제 요건에 깔려 있어야 돼. 그러면 자기가 그러면 이걸 활용을 해 먹을 수 있어야 되는데 활용을 못 해 먹고 있다라는 거예요.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소유권은 요거 넷 중에 어디에 걸려요? 권리에 걸리죠. 소유권은 권리야. 권리 중에서도 읽어봐요. 뭐요? 물건이죠. 물건. 이렇게 자동 조건 반사로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소유권은 그러면 몇 가지? 권리를 이루는 개개의 사실이 뭐예요? 읽어봐요. 권능이죠. 그럼 소유권은 뭐가 있느냐? 사용과 수익과 처분 세 가지 권능이 있어요. 그래서 사용 권능, 수익 권능, 처분 권능 세 가지 권능이 모여서 읽어봐요.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파생시킨다라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소유권은 그러면 왜 결론적으로 읽어봐요. 권리면서 물건이고 소유권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다. 사용, 수익, 처분. 그러면 여기서 한번 읽어봐요. 이익. 그러면 용익 물건은 뭘 가지고 있죠? 사용과 수익. 대표적으로 전세권을 무슨 물건이다? 용익 물건이라는 거야. 그러면 전세권은 처분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불완전 물건이다. 그러면 소유권은 읽어봐요. 사용, 수익, 처분 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1등 완전 물건이다 라는 말을 써주게 돼요. 그러면 우리 지난달 방이 들은 사람은 그러면 소유권은 갖고에 기록돼, 얼구에 기록돼. 갖고에 기록되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된다고. 그러니까 지난달에 이제 두째 시간에 이야기한 게 요 이야기거든. 가장 쉬운 지문이면서도 봐봐요. 요거 대부분 사람들이 많이 틀린다고. 자, 뭐라고 나왔어요? 대리권은 권리이다. 어때? X죠. 대리권은 권리가 아니라 권한이 되는 거야. 권한. 그러면 대리권은 권한으로서 이거는 틀린 지문이죠. 대리권은 법이 주는 지위 또는 자격으로서 뭐가 돼요? 권한이 돼. 그러면 대리권의 법적 정지는 읽어봐요. 지위 또는 자격설이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파생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권한에 대해서는 뭐냐? 자, 제가 요 지우개예요. 지우개. 제가 저 지우개 쓰레기통에 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죠. 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자, 요 소유권은 학원 거거든. 학원 거. 그러니까 어떠한 행위를 정당하게 하는 원천이 바로 권한이라는 거야. 근데 요 책은 제가 쓰레기통에 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됐죠? 거기에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래. 그 권한은 어디에서 나온다? 소유권으로서 파생되기 때문에 그래. 소유권으로. 그럼 결론적으로 권한이란 어떠한 행위를 정당하게 하는 원천. 이게 바로 권한이야. 그러니까 요 권리, 권능, 권한을 활용법만 알면 뭐예요? 법의 10%가 끝나는 거야. 10%가. 자, 그러면 지난대로 봐봐요. 누구 토지? 갑토지. 갑이 어느 날 갑토지에 어리 뭐예요? 나무를 심었어요. 누구 거예요? 가까죠. 왜? 이 나무는 뭐예요? 토지에 부합되기 때문에 그래. 근데 어느 날 갑이 와서 우리 갑한테 가서 뭐예요? 나 나무 심어도 되니? 그래서 동의를 얻었어 안 얻었어요? 얻었죠. 그때는 누구 거다? 을 거야. 왜? 읽어봐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권한이란 읽어봐요. 어떠한 행위를 정당하게 하는 원천. 이게 권한이 돼. 근데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한번 보죠. 이번에는 갑이 토지에 있어요. 자, 토지죠. 근데 어느 날 어리 와서 뭐에 건물을 졌어요. 누구 거예요? 얼 거죠. 요거는 건물은 우리나라는 토지하고 건물을 별도로 보기 때문에 요 건물은 토지에 부합되지 않거든. 그럼 누구 거예요? 얼 거예요. 이거는 소유자는 얼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생각해봐요. 갑이 얼한테 가서 나가 할 수 있어 없어? 그러면 퇴거 명령을 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 근데 남의 토지에 을이 집질 권한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갑은 을한테 철거 명령은 요구할 수 있죠. 요 철거 명령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부셔라 할 수는 있어요. 왜 그래요? 어떠한 행위를 정당하게 하는 원천,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 철거가 뭐라고 그랬어요? 또 까먹었다.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그랬어. 이게 물권적 청구권이야. 작년에 물권적 청구권이 몇 문제 출제됐느냐? 2문제가 출제돼서 물권적 청구권 자체로 하나 출제됐고 지역권과 관련돼서 또 하나가 출제돼서 직간접으로 해서 물권적 청구권은 늘 출제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걸 활용만 해먹으면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걸 활용법을 모르는 거야. 활용법을. 그러면 여기에서 자 그러면 상당히 봐봐요. 자 권리 그러면 뭐가 생각나요? 권리하면 의무. 그렇죠. 권리와 의무 관계야. 권리가 있으면 뭐가 있어요? 당연히 상대편은 의무가 있죠. 권리가 있으면 상대편이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요 권리는 없는데 의무가 있을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 요거는 시험 범위가 아니야. 요거는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시험 범위는 요 두 개예요. 그러면 권리가 있으면 뭐가 존재하죠? 의무. 근데 권리는 있는데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 거. 요게 뭐예요? 예외적 측면이네. 그러면 요 예외적 측면으로서 이걸 뭐라고 그래? 읽어봐요. 형성권이야. 그러면 요 두 사람을 뭐라고 그래? 쌍방이라고 그러죠. 요거는 일방의 쌍방이. 일방적 의사표시에서 효과가 발생하는 것. 무슨 것? 형성권. 형성권도 작년에 많이 출제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건 적어도 이제 그러면 수강생들은 앞서가는 거예요. 지금 1월달 수강생들은 뭐예요? 지난달 여기까지가 두째 시간까지 배운 거거든. 두째 시간.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해가 됐다면 뭐예요? 지난달 수강생보다 뭐에 2시간을 번거라는 겁니다. 그런 거. 그러면 적어도 빨리 외워줘야 돼. 그러면 책을 읽을 때 봐봐요. 우리 한매 타자 칠 때 뭐야? 한매 타자 연습할 때 위에서 막 내려와야 안 내려와요? 내려오죠. 한번 봐봐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타자기가 있어요. 막 이게 막 내려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자, 건능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 건능을 쳤죠. 건능 그러면 책을 읽을 때 뭐가 생각나야 돼?
이거 권능이란 읽어봐요. 권리를 이루는 권리를 이루는 개개의 사실 이루는 개개의 사실을 뭐라고 그래? 권능이라고 그래. 자 그러면 권리 보는 순간 법이 주는 힘 또는 이익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야. 여기 책을 읽을 때 법이 주는 지위 또는 자격. 그러면 권리 보면 또 뭐예요? 법이 주는 힘 또는 이익. 자, 권한은 뭐예요? 권한 어떠한 행위를 정당하게 하는 언천. 요거 딱 보면 법이 주는 지위 또는 자격. 그러면 권한이 나오면 법이 주는 지위 또는 자격, 권리라는 것은 법이 주는 힘 또는 이익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책을 읽을 때 눈으로는 권리라고 있지만 권리를 자꾸 생각해야 돼. 권리란 법이 주는 힘 또는 이익. 이제 기본서를 읽어 나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 네 개 개념은 뭐예요? 좌우면까지 살펴야 돼. 권리, 권능, 권한. 이거는 반드시 알아야 할 지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첫 시간에 우리가 했던 거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둘째 시간으로 들어가서 이걸 이야기했죠.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자, 부동산 공시법령이에요. 오늘은 공법이에요, 공시법령이. 공시법령입니다. 오늘 뭐 첫 시간인데 공법책 가져온 사람은 없겠죠. 자, 공법책 가져온 사람 참 많아요. 공법책 가져온 사람. 그러면 공법하고 공시법의 차이는 뭐예요? 읽어봐요. 공시법, 공법 차이점은. 눈으로 익혀요. 영어는 뭐예요? 두자. 영어는 뭐예요? 세자. 이거죠. 영어는 시자라는 것은 무슨 시자예요? 보일 시자. 보일 시자죠. 그러면 영어는 어떠한 측면이에요? 뭐라고 써놨어요? 관리. 영어는 뭐예요? 개발적 측면이야. 그래서 우리 최기락 교수님은 공법, 개발적 측면을 강의해요. 저는 뭐예요? 관리적 측면을 강의한다고. 그러면 공시법령에 개발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X다, O다. X다. 공법은 법률이 몇 개? 자, 그럼 봐봐요. 제가 이제 속이상해요. 자, 그러면 문제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국개법,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계법, 도시개발법, 도계법이라고 그러죠. 자, 그러면 도정법이 있네. 도시정비법, 그 다음에 주택법, 그 다음에 건축법, 그렇죠? 건축법, 그 다음에 농지법, 그렇죠? 농지법. 그럼 법률이 몇 개? 6개. 그러면 여기에서 뭐예요? 그러면 자, 첫 번째 욕심을 버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공법은 그러면 40점 이상을 넘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 11월 달, 12월 달은 뭐 계획표가 있어야 돼. 그러면 국계법하고 농지법을 미리 잡아놓고요. 요 국계법하고 농지법만 잡은 세이브가 일단 40점은 확보가 되는 거야. 대략적으로. 그러니까 40점 확보가 돼야 돼. 다 잡으려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달 코스에는 국계법하고 농지법만 잡아. 농지법 몇 문제 나와요? 두 문제. 요거 두 문제 틀렸다. 한 문제라도 틀렸다. 떨어 붙을 생각하지 마세요. 농지법 무조건 맞아야 돼. 그러니까 농지법은 되게 적어 범위가 적으니까 미리 끝내버려요. 그러니까 저기 1번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쉬운 것부터 먼저 잡아라.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공법은 6개 법률인데 6개 법률인데 뭐예요? 요번 달 1월 달 2월 달은 국계법 농지법 요 국계법만 해도 일단은 공법에서 30%가 끝난단 말이야. 30%가. 그러니까 요거는 또 다음 달에 또 계획표 잡아서 또 나름대로 하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그 두 가지, 저 두 가지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정리해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러면 공법은 몇 개? 6개. 그죠? 공법은 법률이 6개다. 그러면 공통점은 뭐예요? 바로 국가라는 거야, 국가. 그래서 국가죠. 자, 공법의 반대말은 뭘까요? 사법이죠. 또 민법 그러면 안 돼요.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와. 공법의 반대말은 뭐예요? 사법이야, 사법. 사법 중에 대표적인 선두주자가 뭐예요? 민법이 되는 거지. 민법. 어떤 학원에 가니까 공법의 반대말은 민법. 이러면 기가 막혀요. 자, 공법의 반대말은 사법이 되는 거야. 사법. 자, 그러면 공법은 법률이 몇 개? 6개. 공시법령은 2개. 그래서 한번 적어볼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여기 나와 있죠. 여기 법이 뭐예요? 여기 12문제가 출제돼요.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부동산 등기법이네. 부동산 등기법은 몇 문제가 출제돼요? 12문제. 합치니까 몇 문제? 24문제죠. 그러면 24문제인데 16문제가 어디에요? 세법에서 출제가 되죠. 세법. 근데 사실 우리 공법보다는 공시하고 세법이 까락이 더 많이 나와요. 의외로 본다면 프레티지가 비슷해. 작년에는 뭐 공법이 까락이 더 많이 나왔지만 그다음에 뭐 평상시 보면 공시하고 세법이 까락이 더 많이 나온다는 거. 이유는 왜 그럴까요? 낫지. 일단은 나눠져서. 근데 사람들이 계획표를 잘못 잡아서 그래. 봐봐요. 이거 하고 요것만 하려고 그래요. 부동산 등기법은 어려우니까 포기를 하거든. 이거는 적어도 8문제는 확정이 돼 있어. 이 등기법은. 8문제는 늘 나왔던 테마가 나오거든. 그러니까 8문제를 확보해야 되는데 아예 수업을 안 듣고 뭐에 포기해버리니까 봐봐요. 작년에 세법이 어려웠어요, 쉬웠어요? 어려웠죠. 그러니까 세법 어려웠고 등기법도 안 하니까 뭐 당연히 까락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뭐예요? 그날 배운 거 그날 복습. 이게 가장 좋다라는 거. 그러니까 어떤 선생님이 수업만 들으면 80점 맞게 해준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기가 아까 노력이 필요해요. 그날 배운 거 그날 복습. 그러면 뭐 수업만 들어서 82점장이 다 나오면 80점 이상이 나오면 다 수업만 두지. 뭐예요? 수업만 두지. 발전성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부동산 등기법. 그럼 오늘은 두 가지 법률이라는 걸 꼭 기억해야 돼. 공법은 몇 개? 6개. 공시법령은 2개. 그럼 머릿속에 몇 하나 돼 있다? 이완화되어 있다는 거야. 항상 우리 공시법령을 배울 때 이렇게 아수라백작이 되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이쪽에는 뭐예요? 부동산 등기법. 요걸 자꾸 들어가야 된다는 거.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여기 이제 한번 생각해 보자. 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부동산 등기법. 요 둘 중에 어디가 쉬워요? 요게 더 쉽죠. 그렇죠? 이해게 쉽죠? 그러면 여기 봐봐요. 뭐부터 잡아라? 쉬운 것부터 먼저 잡아라. 그러면 1월달, 2월달은 빨리 잡아요. 그러면 요거 잡아놓으면 자기가 마음먹기에 달려있어. 그러니까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은 그냥 12개 만점 맞고 싶으면 그냥 만점 맞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밀어놓는다고. 요거는 어려우니까 안 하고 요거는 밀어놓으니까 안 하고. 그러니까 1월달, 2월달은 쉬운 것부터 빨리 잡아놓으라고.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12개를 먼저 확보를 해놓으란 말이에요. 요거는 1월달, 2월달 그러면 다음 달 곳에 3, 4월 달에는 요걸 치중하고 5, 6월 달은 이제 믹싱이 돼서 같이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걸 두 가지를 다 잡으려면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요번 달 곳에는 여기에다 치중을 하라고. 요걸 내가 요번 달 곳에 1, 2월 달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을 내가 무조건 잡고 가겠다. 요거는 기동량을 해놓겠다. 길을 뚫어놓기만 하겠다. 감각만 익혀놓고. 그러니까 그러면 실력이 는다라는 거야. 그래서 요거 쉬운 거부터 먼저 잡아라. 그러면 둘 중에 욕심을 다 잡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욕심을 버려라. 1, 2월 달에는 뭐부터 잡아라?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자, 근데 참 봐봐요. 요거는 단어가 참 사람들이 요 이야기를 들으면 잘 기억이 안 돼요. 봐봐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이거는 무슨 법인지를 잘 모르겠어. 근데 여기는 한번 읽어봐요. 무슨 법이에요? 부동산 등기. 키워드는 뭐예요? 등기죠. 등기라는 걸 알겠는데 여기는 찾아내기가 힘들어. 그래서 우리가 요 정보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야. 정보. 정보를 툭 치면 무슨 정보예요? 이게 지적 정보라는 거야. 지적. 요 지적은 무슨 지적이에요? 땅지. 요 적자는 뭐예요? 뿌리 적자야. 그러면 땅의 뿌리가 바로 지적이라는 거야. 그러면 땅의 뿌리는 요 땅은 보여야 안 보여요? 보이죠. 눈에 보이잖아. 그러니까 눈에 보인다. 그래서 읽어봐요. 사실관계를 주den공시하는 거야. 주den공시. 자, 등기는 뭐야? 움직이죠. 등기라는 것은 움직여. 그게 권리변동이에요. 봐봐요. 갑이 어라한테 집을 팔았다. 갑이 어라한테 집을 팔렸죠. 갑에서 을로 뭐가 뺐죠? 권리가 바뀌었죠. 그러면 등기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뭐예요? 권리야, 권리. 읽어봐요. 권리관계를 주den공시. 그러면 지금 그러면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은 뭐예요? 항상 우리 이야기하면 봐봐요. 자, 너무 길잖아. 공간정보법 이거는 별로 안 좋아요. 공간정보법. 또 어떤 강사들은 공간정보법이라고 강의하는 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대학 교수는 뭐예요? 이렇게
GPS법이라고 강의한 사람이 있어요. GPS. GPS라는 것은 알죠? 이게 공간 정보라는 거거든. 그래서 이것도 별로 안 좋아요. 이것도 별로 안 좋아. 그러면 공간 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은 가장 적절한 것은 읽어봐요. 지적이라는 거네. 지적. 그래서 앞으로 지적편 그러면 돼. 지적. 그러면 여기 관리 개발이 관리. 그러면 이것도 중요 단어가 될 수 있네. 그러면 공간 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은 개발이 아니라 어때요? 관리야. 관리. 자, 그렇다면 이제 그러면 키워드를 찾아냈어요. 그러면 우리 앞으로 공시법령인 읽어봐요. 지적과 읽어봐요. 등기 파트. 그래서 지적 12개, 등기 12개. 그래서 합쳐서 몇 문제다? 24문제. 자,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 두려고 그랬어요. 우리 특히 2차 과목을 공부할 때 우리가 아까 체계를 잡으라고 그랬죠. 그러면 체계 잡기 가장 쉬운 것은 여기 봐봐요. 요거죠. 뭐라고 써놨어요? 후가 뭐예요? 후가 뭐예요? 누가, 그렇죠. 누가라는 뜻이죠. 자, 요거 핫이라는 것은 뭘까요? 핫. 무엇을. 저 Y라는 것은 뭘까요? Y. 왜, 그렇죠. 이게 법률 용어로 이제 바뀌면 돼. 누가, 읽어봐요. 주체. 자, 무엇을 뭐라고 그랬죠? 객체. 객체라는 것은 대상이라는 겁니다. 대상. 왜라는 것은 뭐예요? 목적이야. 목적. 그러면 자기가 공부를 하실 때 세 개를 꼭 기억해 달라고 그랬어요. W가 몇 개예요? 3개. 그래서 3W. 이걸 생각하면 개념이 자연스럽게 달려오는 거예요. 아까 개념 법학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제 이걸 하나씩 갖다 붙여보죠.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주체. 누가 주체가 된다고 그랬어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요. 지자는 무슨 지자예요? 땅지. 땅이라는 것은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주체는 뭐예요? 이게 바로 국가라는 거야. 국가가 주도가 돼요. 그러면 부동산 등기법은 누가 주도가 되는지 봅시다. 값을 얼한테 팔았어요. 이 사람은 매도인이 매수인이? 매도인. 이 사람은 매수인. 두 사람을 당사자를 뭐라고 그래? 사인이죠. 그래서 우리 등기법의 주도는 당사자, 즉 사인이 주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객체라는 게 있네요. 객체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대상. 그러면 여기 봐봐요. 가르쳐서 안 가르쳤어요? 가르쳐졌죠. 지자죠. 그럼 요거는 뭐예요? 토지죠. 여기는 객체가 뭐예요? 읽어봐요. 부동산이란 토지 및 그 정착물. 대표적인 게 뭐가 있다? 토지와 건물이 있다. 토지와 건물이 있어요. 그러면 요 토지를 그러면 여기 한번 읽어봐요. 여기 뭐라고 써놨어? 읽어봐요. 지적 공부에다 공시해주네.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은 지적 공부를 배우는 게 바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그러면 토지대장, 임야대장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 그럼 토지와 지적 공부에 뭐 한다고 그래요?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한다고 그래. 그러면 여기는 봐봐요. 토지와 건물을 어디에다가 등기부에다가 뭐 한다고 그래요? 기록한다고 그러거든. 기록.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봐봐요. 서서히 잡혔네. 그러면 읽어봐요. 주체. 읽어봐요. 객체. 그러면 또 한번 봐볼까요? 저 앞에 Y. 왜? 목적을 배워야죠. 자, 우리 2차 과목들은 제1조의 목적이 나와 있어요. 대부분 이러한 목적으로 이걸 배운다. 그래서 제1조 목적이라고 나와 있어요. 목적은 뭐라고 해놨느냐? 가장 중요한 거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자, 소유권 보호라는 거예요. 소유권 보호. 자, 그러면은 등기를 어떻게 하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그래서 신속성과 정확성이라는 거예요. 신속성, 등기를 신속 정확하게. 그러면 이제 우리 부동산 공시법령에 대해서 일단 체계들이 흐름이 잡혔어요. 그럼 이제 이걸 사용해 먹기만 하면 돼요. 자, 찢어놨어요? 안 찢어놨어요? 다 이제 찢어놨죠. 갈기. 그러니까 이제 믹싱을 해보자고. 자, 그러면 이걸 합쳐봐봐요. 요거하고 토지하고 토지, 건물이죠. 공통점. 토지죠. 토지를 뭐라고 그래요? 부동산이라고 그러잖아. 자, 여기 봐봐요. 사실관계를 주된 공식, 권리관계를 주된 공식. 그러면 공통점은 공식. 그러면 여기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그 다음에 법. 공통점은 법이네요. 법이 몇 개예요? 2개죠. 그러니까 부동산 공시법령 나오죠. 읽어봐요. 부동산 공시법. 이거는 없어. 그러니까 부동산 공시법이라는 단일 법 체계는 없어요. 그래서 엄격하게 말한다면 읽어봐요. 부동산 공시법령 이렇게 붙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면 부동산 공시법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야. 법덜 이렇게 해서 아니면 법등 이렇게 나오든지. 그러니까 요 법률 체계의 단일 법률 체계는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보면 공시법령은 그러면 몇 개다? 두 개. 크게 지적 파트와 등기 파트 이렇게 나와야 돼.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그러면 이걸 머릿속에 완전히 윤곽화시켜야 돼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지적은 그러면 자, 지적은 권리다 사실이다. 사실관계를 주된 공식. 등기는 권리관계를 주된 공식. 주체는 읽어봐요. 국가, 객체는 토지, 어디에, 지적 공배, 뭐 등록. 목적은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소유권 보호.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법은 주체는 뭐예요? 당사자, 토지와 건물을 어디에 등기부에 뭐 기록. 목적은 등기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한번 여기 봐봐. 읽어봐요. 등기부는 몇 종류? 두 종류. 읽어봐요. 토지와 건물. 그러면 우리나라 등기부는 몇 종류가 있다? 두 종류.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읽어. 지적공부는 그러면 지적공부는 뭐가 주라는 거예요? 읽어봐요. 사실관계가 주야. 등기는 뭐가 주야? 권리관계가 주야. 이걸 기억해 두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영어는 앞으로 그러면 이번 1, 2월달, 2월달은 8주 수업을 하는데 요거 이제 4주, 요거 4주 이렇게 하면 좀 벅차요. 그러니까 요쪽에다 약간 1, 2월달은 치중하고 3, 4월달에는 여기다 치중할 거고 일단 뭐부터 잡아요? 쉬운 거부터 빨리 먼저 잡아달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요거는 이제 요렇게 이제 지워봤어요. 자, 공부는 하나씩 단추를 메꿔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4주 동안은 이걸 이제 첫 강의 듣는 사람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그럼 조건 반사로 이제 나와줘야 돼요. 읽어봐요. 지적. 정보 투면 지적. 지적은 사실관계. 사실관계가 뭔지를 빨리 정립을 해놔야 되겠죠. 관리야 개발이야. 관리. 주체는 뭐예요? 국가. 객체는 토지. 어디에? 지적 공부에 많은 것. 등록하는 것. 목적은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소유권 보호. 그럼 이제 써먹어 봅시다. 이제. 자, 당연히 이제 지적이라는 단어가 나오겠죠. 지적이란 누가 읽어봐요. 국가가 무엇을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 공시하는 게 바로 지적이죠. 그럼 이제 지적의 개념이 자연스럽게 나왔죠. 자, 그러면 읽어봐요. 토지 지적 공부 등록 몇 개? 3개. 그래서 지적의 가장 중요한 요소. 읽어봐요. 지적의 3요소. 3가지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 등기 지적 파트는 지적의 3요소. 여기서부터 스타트를 끊어줘요. 그러면 다시 지적의 3요소 한번 읽어보죠. 뭐가 있어요? 토지, 지적 공부, 그 다음에 등록. 이렇게 잡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빨리 이제 급선무네요. 지적 공부가 이제 그러면 지적 공부가 몇 종류인지 개념 빨리 잡아야 되고.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여기 한번 읽어봐요. 요리를 해 먹어야 돼. 요리를 해 먹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재료가 필요하죠. 그러면 요 요리를 민법에서는 뭐라고 그럴까요? 이게 법률 요건이라는 말을 쓰죠. 법률 요건. 요리는 뭐라고? 법률 요건. 그러니까 요 요리를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재료가 필요하죠. 그게 바로 뭐예요? 법률 사실이야. 법률 사실. 그러면 요리라는 걸 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요리를 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재료들이 필요하죠. 그러면 지적을 배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3가지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재료가. 읽어봐요. 토지, 지적 공부, 등록. 몇 개? 3개. 여기에다 고춧가루를 뿌려요. 이제 요리를 해 먹어보죠. 읽어봐요. 토지 등록 단위. 이걸 뭐라고 그래? 필지. 그래서 필지라는 거야. 근데 제가 질문을 답변을 안 해주고 싶어서 안 해준 게 아니라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자기가 조금만 찾아보는 노력을 좀 해줘야 돼. 책을. 질문을 하기 전에 있어서. 그러면 이런 질문이 초창기에 제일 많이 들어와요.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읽어봐요. 토지 등록 단위를 왜 필지라고 합니까? 어떻게 답변할 거예요? 그러니까 미치겠어요. 미치겠다는 거야. 그러면 또 이제 작년 수강생들이 또 질문이 많이 들어온 게 요게 이제 초창기에는 요 질문이 많이 들어오고요. 작년 수강생들은 이제 책이 아까우니까 어때요? 책을 저한테 구입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건 본인이 알아서 하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법이 많이 개정됐으면 뭐라는 거예요? 법이 많이 개정됐으면 사야 되고
그러니까 개정이 안 됐으면 작년책으로 해도 되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알아서 해야 돼. 본인이 알아서 해야 돼. 그러면 자, 토지 등록 단위를 왜 필지라고 합니까? 저한테 물면 안 되겠죠. 그냥 숙지해야 돼. 개념이야. 자, 읽어봐요. 요게 바로 뭐 읽어봐요. 필지. 필지라는 것은 무슨 단위다? 토지 등록 단위다. 이렇게 잡아요. 그러면 저희가 활용법만 알면 되겠죠. 그러면 읽어봐요. 핵지는 자, 이런 지문이 제 학교론에서 말했죠. 자, 그러면 핵지는 토지 등록 단위를 말한다. OX, X. 그러면 요거는 핵지가 아니라 뭐예요? 필지. 이게 이제 학교론에서 27회 때 우리가 출제된 거고. 자, 그러면 필지라는 것은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안 받아들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러면 여기 봐봐요. 필지라는 것은 무슨 단위? 토지 등록 단위. 이걸 뭐라 그래? 필지. 그러면 이제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앞으로 몇 필지라고 배워요? 한 필지, 그죠? 한 필지. 한번 봐봐요. 서울 특별시 어디에요? 마포구 무슨 동? 자, 신수동. 이사 갔으니까 이제 신수동 몇 번지? 369대. 그럼 필지 구성 요소는 여기 이제 한 필지예요. 그럼 이것도 몇 필지예요? 한 필지죠. 그러면 이것도 몇 필지예요? 한 필지죠. 그러니까 이것도 한 필지. 그러면 필지는 면적과는 상관이 있어 없어? 없어. 면적과는 무관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일 좋은 땅이 이 땅이니까 그래. 직사각형 아니면 정사각형. 이게 되니까 그러면 앞으로 이걸 보면 사각형 그러지 말고 필지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 몇 필지? 한 필지. 그럼 필지 요소들이 이제 뭐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죠. 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수동을 뭐라고 그럴까요? 이게 소재라고 그러잖아. 여기 369번이 지번, 그죠? 대가, 지목이 되죠. 요 넓이가 뭐예요? 면적. 자, 요게 뭐예요? 경계. 요게 뭐예요? 좌표. 경계점 좌표가 되죠. 그러면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그러니까 그러면 자, 그러면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공통점을 우리가 묶어봐야 돼. 공통점을 뭐라고 그러냐? 이걸 토지의 표시사항이라는 거야. 읽어봐요. 표시는 권리다, 사실이다. 사실 나왔네.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적이라는 것은 무슨 관계? 사실관계. 그러면 사실관계가 뭐가 있다?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6개가 뭉치면 몇 필지? 한 필지라는 거야. 필지가 되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걸 외우고 있어요. 외울 필요가 없어.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는 외울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표시는 사실이다, 권리다. 사실. 그럼 읽어봐. 소재는 표시, 사실. 이걸 빨리 다상량을 하라는 거야. 그럼 읽어봐. 지번은 표시, 사실. 지목도 표시, 사실. 면적도 표시, 사실. 경계도 표시, 사실. 좌표도 표시, 사실이라는 거야. 그러면 공통점이 뭡니까? 읽어봐요. 사실이라는 거야. 사실. 그러면 올해 이제 작년에 출제된 지문 봐볼래? 토지의 표시사항에는 소재, 지번, 지목, 소유자, 면적, 경계, 좌표를 말한다. 어때? X. 소유자는 권리야, 사실이야? 권리. 이렇게 산정하는 거야. 자, 그러면 요 6개가 뭉치면 몇 필지다? 한 필지. 한 필지를 뭐라 그래? 토지 등록 단위. 그러면 토지 지적 공부 등록을 뭐라 그래? 지적의 3요소. 이게 자유자재로 구사가 돼야 돼요. 이게 두째 시간까지 설명이 된 거야. 지난달. 그럼 오늘은 첫째 시간에 다 끝내버리네요. 첫째 시간에. 그러면 1시간은 세이브 된 거야. 그러면 1시간이 뭐예요? 실력이 붙었다라는 거야. 실력이 붙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잡아서 그러면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토지 표시사항에는 뭐가 있어요? 아까 생각해요. 연산기법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소동 뭐예요? 소재 369번이 지번, 대가 뭐예요? 지목, 넓이가 뭐예요? 면적, 요게 뭐예요? 경계, 이게 뭐예요? 좌표. 이제 활용만 해먹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 봐봐요. 여기 뭐예요? 지적. 땅의 뿌리가 뭐예요? 지적. 사람의 뿌리가 호적. 그렇죠. 호적제도라는 게 있어. 이 호적제도가 가족관계 등록부로 바뀌었죠. 그럼 사람한테는 이름이 있어 없어? 있어. 땅의 이름도 있어. 그게 지번이야. 그러면 사람의 성별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성별이 몇 개? 2개. 땅의 성별이 지목이야. 지목은 몇 개? 28개. 자, 사람한테도 가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 가족이 읽어봐요. 면적이야. 사람한테는 울타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게 바로 읽어봐요. 경계가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 이제 우리가 울타리 중에서 이제 담벼락 요 꼭지점들이 바로 뭐예요?
좌표라고 하는 거야. 좌표. 그럼 결론적으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요 6개만 뭉치면 몇 필지? 한 필지가 돼. 자, 지번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 매년 출제가 돼요. 지목은 매년 출제가 돼요. 그러면 면적도 매년 출제, 경계도 매년 출제. 그러면 요거 하나, 요거 두 문제, 하나. 그럼 몇 문제 정해졌죠? 5문제. 그러면 지적은 몇 문제 출제되고 있어요? 12문제. 그러니까 5문제는 이미 확보가 돼 있다라는 거야. 확보가 돼 있다. 그러면 요번 달에는 그러면 또 뭐에다 치중을 해 놓으셔야 돼? 읽어보면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요 부분에 대해서는 치중을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토지의 표시에는 몇 개? 6개. 자, 그러면 요렇게 한번 지어봤어요. 이제 활용만 해먹으면 되겠죠. 자, 요렇게 나눴어요. 나누는 게 뭐예요? 분할이죠. 분할이라 몇 필지를? 한 필지를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누는 것. 읽어봐요. 면적, 읽어봐요. 경계, 좌표. 그러면 면적과 경계와 좌표를 정하는 게 뭐냐? 이게 지적 청량이야. 지적 청량. 지적 청량이란 읽어봐요. 면적과 경계와 좌표를 정하는 청량이 무슨 청량이다? 지적 청량이야. 그럼 여기 봐봐요. 여기 이제 몇 필지죠? 한 필지죠.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지목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주차장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해봐요. 주차장. 지목 변경을 가져왔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지목 변경을 가져왔으면 경계 변동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청량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지목 변경은 청량할 필요가 없다. 빨리 깨쳐야 된다는 거예요. 깨우쳐야 된다. 그럼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모든 걸 배울 준비는 다 됐어요. 그러면 거기 기본서 몇 페이지로 가냐면 21페이지로 가봐요. 자, 21페이지 가니까 지적의 개념을 우리가 잡아요. 이제 필기를 잘 하셔야 돼, 이제 기본서를 잘 정리정돈을 잘 해야 돼. 지적이란. 그러면 누가? 국가가. 첫 줄에 있죠. 국가가. 뭐예요? 자, 국가가 통치권이 미치는 무슨 영토? 모든 영토를 무슨 단위로? 필지 단위로 구역하여 토지에 대한 물리적 현황. 물리적 현황이 뭘까요? 이거잖아. 물리적 현황이. 읽어봐요. 여기에 무슨 표시? 토지의 표시. 표시는 권리다 사실이다. 사실. 그러니까 사실. 그러면 지적은 무슨 관계를 주된 공시한다? 사실 관계를 주된 공시한다는 거. 물리적 현황과 부수적으로 법적 권리 관계를 공적 정보에 등록 공시하고 변경사항을 영속적으로 등록 관리하는 거기에다 줄쳐놔요. 무슨 사무? 국가 사무. 그럼 여기에서 이제 키워드는 뭐예요? 국가라는 게 키워드, 모든 영토, 필지, 그 다음에 물리적 현황, 부수적으로 뭐예요? 국가 사무다. 주체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국가라고 그랬으니까. 자, 이번에 지적의 3요소라는 게 있어요. 지적의 3요소, 그러면 가로 1번 읽어봐요. 토지, 2번은 지적 공부, 3번은 등록. 그래서 지적의 3요소, 가장 필요한 요소 몇 가지? 3가지. 자, 11월달, 12월달 수강생들은 이제 굳히기 작전 들어가야 돼. 그리고 1월달 수강생들은 빨리 숙지를 해주는 게 중요하고요. 그러면 지적의 3요소 읽어봐요. 토지, 지적 공부, 등록. 여기에다 단위를 붙여서 읽어봐요. 필지, 필지란 토지 등록 단위를 말한다. 몇 필지? 한 필지. 필지 구성 요소를 뭐라고 그래?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는 뭐예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6개가 뭉치면 몇 필지? 한 필지. 필지 구성 요소를 뭐라고 그래? 읽어봐요. 토지의 표시. 표시는 권리다 사실이다. 사실. 이렇게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한번 봅시다. 자, 1분 정리 정도는 한번 해봅시다. 작년하고 이제 좀 다르게. 자, 끝나기 시작하기 1분. 끝나기 1분. 그래서 정리를 이렇게 머릿속을 정리 정돈을 잘 해보자고요. 자, 그러면 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에서 정보 밑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어? 지적. 지적은 권리의 사실이에요. 사실. 주체는 국가. 자, 객체는 토지죠. 어디에? 지적 공부에 많은 것, 등록하는 것. 목적은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소유권 보호. 이거는 머릿속에 완전히 부팅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적이란 국가가 토지를 어디에? 지적 공부에 등록, 공시하는 법. 이게 바로 뭐야? 지적이라는 거야. 지적. 그럼 지적의 3요소 읽어봐요. 토지, 지적 공부, 등록. 그럼 토지 등록 단위를 뭐라고 그래? 필지. 필지 구성 요소를 뭐라고 그래?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는 몇 개? 6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6개가 뭉치면 몇 필지? 한 필지. 그걸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래서 사실관계를 주된 공시한다. 거기까지. 자, 그러면 자, 21페이지는 그 정도 정리정돈 해두면 되고요. 일단 뒷장으로 쭉 한번 넘겨놓고 잠시 쉬었다 들어가죠.
자, 몇 페이지로 넘기냐면, 자, 30페이지로 가봐요. 자, 30페이지. 자, 기본서 30페이지. 데모 3번 봐봐요. 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 목적 및 내용 찾았어요? 예, 둘째 시간은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정리정돈 해보자. 좀 쉬었다 계속 들어갑니다.